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2015년이 오늘로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간이 정말 한 두세 배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말이 되면서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데요. 또 게다가 연말 되면 괜히 들뜨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하지만 이 조급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있는 시간도 제대로 잘 쓰지 못합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좀 여유를 갖고요. 있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 느낄 때는 아유, 타임머신 타고 한 달 전으로만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타임머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시간을 주제로 다뤘던 영화 가운데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과거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설렘과 기대를 주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바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이런 맥락의 말을 하는데 정말 쫓기듯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연말에 생각해 봐도 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생을 시간 여행으로 비유한 것도 참 좋은데요. 정말 인생 보면은 여행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막 밀린 숙제하듯이 네.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좀 시간 소중하게 좀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이 연말은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가오는 2016년 연초를 맞이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여행, 다가올 365일 어떤 여행을 할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조금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12월 22일 화요일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투데이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 31분 익산시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자동 계기 분석 결과 전북 지역에서 지진동이 감지됐으며 이는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익산과 군산 등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거의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등 전북 지역 공동주택의 내진 설계율은 68.8%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의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내진 설계 비율은 68.8%에 그쳐 제주와 서울, 경기와 충남에 이어 5번째로 낮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의무화하던 내진 설계를 올해부터는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과 백화점, 대중목욕탕 등 전북 지역의 5천 곳이 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 대책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금 114억 원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콩과 감자, 포도 등 9개 작물을 재배한 5,500여 농가와 올해 포도와 밤, 닭고기 등 5개 품목을 폐업한 360농가입니다. 품목별 지원 직불금은 콩은 1헥타르당 46만 9천 원, 감자는 214만 2천 원 등이며 폐업 지원금은 시설 포도가 1헥타르당 8,741만 원, 닭고기는 한 마리에 561원 등입니다. 경기 불황 여파로 인력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OCI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체 직원의 5%를 줄이는 희망 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400명이 근무하는 군산 공장에서만 70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군산 공장도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등 불황 업종의 감원 바람이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위한 평가를 마치고 심사에 나서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최근 여론조사와 다면 평가 등을 끝내고 그동안 수집한 현역 의원 평가 자료를 토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의원 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해 하위 20%의 전북 국회의원 몇 명이 포함될지 또 이 여파가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한 해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크고 작은 추억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는데 그중에서도 여행만큼 정말 많은 추억을 간직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느새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하기도 되고요. 네, 그런데요. 요즘 같이 이렇게 추워지면은 그것도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지는 요즘에는요. 집 안처럼 따뜻한 곳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코끝 정말 시린 겨울 추위까지도 그 화사한 빛나는 여행지로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가보겠습니다. 반짝반짝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빛. 전북은 지금 오색 찬란한 빛을 입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와 연말. 매년 이맘때면 전북의 모 은행에서 신비와 환상의 세계 원더랜드가 펼쳐집니다. 제작 기간만 무려 한 달. 25명의 직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재료 구입부터 제작까지 직접 준비했는데요. 산타마을이 너무 잘 해놨고요. 애들 보기에 너무 좋고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요. 예. 벌써 입소문이 자자한 원더랜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상상 속의 산타마을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둠이 찾아와야 진정한 빛을 발하는 곳이 있는데요. 완주 비봉면의 산속 여우빛 축제입니다. 올해 여름 축제가 시작된 뒤 다녀간 사람만 무려 대략 10,000명 이상. 소설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해서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보는 이의 눈과 기분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가까우고 해서 가족들하고 왔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 빛을 입은 산자락. 특히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안성맞춤인데요. 근데 주말이고 해서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빛들도 너무나 예쁘고 잘 꾸며놔서 또 오고 싶어요. 또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완주 산속 여우빛 축제 현장 전북 빛의 명소로 추천합니다. 빛의 향연 그 마지막 장소는 바로 전동성당. 지난 11월 28일부터 지난주 토요일까지 전동성당에 미디어 팔사도 공연이 열린 건데요. 전동성당은 또 전주를 대표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인 삶의 공간의 의미로서 따졌을 때도 천주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윤시충 바오로 외에 수많은 어떤 순혈 위에 세워진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평화의 메시지를 담는 작품을 한번 구성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전동성당 빛의 옷을 벽을 캠퍼스 삼아 빛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예술작품 미디어 파사드. 전주의 대표 문화기술사업체 3데이즈는 이번에도 한옥마을을 찾은 이들에게 오방색의 빛의 그림자를 뿌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색채감이나 뭐 생동감, 역동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좀 아쉽네요. 빛으로 예술을 표현하니까 좋았어요. 신비롭고 환상적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반짝반짝 빛을 입은 전북. 2015년의 마지막은 오색 찬란한 빛을 따라 전라북도를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정말 황홀한 빛의 여행을 하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무리 회사집이라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족 여행이나 또 데이트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곳
계속 만나볼 수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하네요. 정말 아쉽게도 이 전동성당에서 열린 미디어 파사드 공연은 지난주 토요일에 막을 내렸고요. 완주군에서 열리는 산송여우비 축제는 다행히도 사시사철 계속된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이 지속되는 2월 말에 토요일 저녁 7시에는 불꽃 퍼레이드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시간 맞춰서 꼭 방문을 해보시고요. 산타 마을은 1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성탄절도 있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 현장 방문해 보시면 정말 좋겠네요. 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끼리 이렇게 좀 겨울에 빛나는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이것만큼 정말 행복한 일이 없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나는 이 직업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인간 시대가 100세 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많은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야도 있거든요. 그걸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참 그 기분 좋은 상상들이 이어지는데 오늘은요 동시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 달린다 농부 화가 우희문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자연과 함께하는 예술을 꿈꿨던 화가 크고 넓은 꿈을 담은 작가의 공간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화가와 함께하는 자연 속의 학교로 함께 가보시죠. 푸른 호수를 품은 마을 청주시 문이면. 이곳에 특별한 작업을 하는 화가가 살고 있는데요. 7년 전 문이면으로 들어와 아늑한 작업 공간을 꾸민 주인공입니다. 내부는 정말 따뜻한 분위기인데요. 우리 종이 한지와 자연에서 얻은 나무, 풀 등을 재료로 작품을 만들고 자신만의 공간을 꾸몄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포근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곳이 갤러리라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종이를 전반적인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종이로 만든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당나무를 직접 재배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관리해서 손질해서 종이를 제작해서 또 그걸 또 제품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99번의 손길을 거친다는 한지. 한 장을 만들기까지 장인이 들이는 땀과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이것이 화가의 작품이라는 게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란 거는 이제 지금 치자고요. 그리고 가의 진한 색은 호두예요. 호두 겉껍질. 되게 우리의 삶은 주변에 있는 재료로 모든 걸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가 이종국 씨는 10년 전부터 당나무를 수확해 삶고 두드리고 풀어 손수 한지를 만드는데요. 이곳에는 한지 뜨는 작업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한지를 뜨는데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는데요. 왔다 갔다 물질을 하니 색도 굳고 얇은 한지가 금세 이렇게 떠지더라고요. 천년을 이어가는 우리 한지,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왔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옛날에 초보자들은 여기 근처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런가요? 종이 떠놓은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알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내어준 자리인 만큼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요. 힘 조절도 잘 안 되고 부드러운 물질도 실패. 엉거주춤한 제 모습 보이시죠? 혹시나 하고 해봤으나
역시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쫓겨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입니다. 야, 그 오랜 세월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한지 만드는 방법도 쉽지는 않은 거군요. 네, 종이 만드는 전체 여정에 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우리 종이 한지에 이종국 씨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담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천연 재료로 그림을 그리고 공예품까지 뚝딱뚝딱. 한지의 변신이 정말 놀랍죠? 자연과 함께하는 예술을 사랑하는 화가 이종국. 그에겐 한지 작업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작업이 있습니다. 무늬면을 휘감아 흐르는 호수 대청호. 매주 토요일 이종국 씨는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이곳으로 나오는데요. 자연 속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칠게 자란 억새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화가 아저씨. 남다른 시선이 재밌는데요. 아이들도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풀이라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조금만 관찰하면은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는 법이 되게 많은 거야. 옛날엔 놀이를 어떻게 만들어서 썼겠어? 이 자연으로 갖다가. 그냥 자연에 있는 것만 만들지 않았겠지. 관찰. 그만큼 이제 재료의 소재나 재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료의 성질이 뭔지 알 수 있잖아. 지난 봄에 만난 아이들에게 이곳은 상상 놀이터. 생각하는 대로 즐기는 대로 대청호의 자연 공간은 세상에 둘도 없는 놀이터가 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선생님으로 이종국 화가가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저걸 배워서 어디에 쓰실까요? 뭐 새들은 자연에 있는 거 갖고 다 집을 짓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주변에 있는 재료 갖고 집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는 과정입니다. 억새로 집을 짓는다니 과연 가능할까요? 자연의 삶을 즐겼고 자연이고 작품이었던 이종국 화가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이게 앞에 겉모좀 떨어지게. 자연 억새는 추위를 견디는 겨울이 1년 중 가장 튼튼한데요. 얼기설기 엮어서 짓는다면 집 짓기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쭈뼛쭈뼛했던 아이들도 화가 선생님과 하나가 되어 집 짓기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와, 우리 아이들이 집을 정말 잘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야, 집 짓는 방법이 뭐예요? 엮어서요. 엮어서 어떻게 엮어요? 그냥 잘. 처음에 선생님이 그 집을 짓는다고 억새로 해가지고 너무 황당했는데 그 정작 쳐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살면 추울 것 같지만 그래도 살만할 것 같아요. 화가 이종국과 함께하는 토요 꿈다락 문화학교는 올해 4월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봄에는 물고기 잡기, 여름에는 나뭇잎배 만들기, 가을에는 한지 뜨기까지 다양한 자연 수업으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1년 동안 함께하면서 뭐뭐 만들어봤어요? 돌도끼도 만들어보고 활도 만들어봤어요. 돌도끼 활? 그럼 그걸로 뭐 잡았어요? 뭐 공룡, 호랑이 뭐 이런 거? 잡았겠어요. 그렇죠. 뭐 수학은 없어요? 수학은 그냥 오는 길에 조개 몇 개가 보이길래 주웠어요. 그래요? 맛있게 먹었어요? 먹었죠. 우와, 우리 친구 그러면 자연 속에서 1년 동안 함께하면서 뭘 느꼈어요? 친구들이랑 더욱더 자연에서 재밌게 놀았고 그냥 일상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었고 자연에 대한 관찰력이 늘은 것 같아요. 토요일의 만남이 아이들에게 선물한 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지혜와 자연의 가치. 지난 봄부터 만든 이 오두막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천막만 씌우면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아직 거칠지만 계속 이렇게 엮어 나가다 보면 실제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재료야. 여기 엮을 때 사용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둥글게 말아가지고 숟가락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도 자라는 순간.
그리고 오늘이 더 뜻깊은 건 지난 1년간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화가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준 덕분이죠. 우리 어린이 어땠어요? 네. 1년 동안 재미있고 하면서 모르는 것도 하니까 많이 재밌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런 주변에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들을 이번 수업이 있다면 그다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아이들이 이제 현장에 와보고 1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이런 환경이 얼만큼 아이들한테 중요한지에 대한 인지도를 아이들이 여기 젖고 스민단 말이죠. 그것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자연과 친해졌어요. 자연 속에서 화가와 함께했던 아주 특별한 수업. 아이들에겐 자연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진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린 게 바로 우희문 씨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생방송 중에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종국 화가 이야기를 잘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재료 위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 이야기를 잘 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작품을 그리는 게 바로 정말 즐기면서 그 그림을 그리니까 전문적인 화가는 아니더라도 정말 행복한 화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만들고 또 뭔가 창작 활동까지 같이 하는데 뒤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네. 행복을 전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청춘이라는 말이 이 화가에게 가장 잘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화가 이야기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에서 만나다 시간인데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봤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함께 담고 있는 우리 고장 순창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오늘.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선물하는 곳. 설원 속을 걷는 동안 현재와 과거의 시간이 만나는 여기는 순창입니다. 와, 온 세상이 그냥 하얀 이 설국이에요. 아마 제가 올겨울에 만난 이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것 같아요. 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소복이 쌓인 이 눈하며 파란 하늘에 흘러간 이 구름들이 계속 저를 감탄하게 만드는데요. 여행의 첫 발자국을 내는 강천산. 겨울이면 순백의 미를 자랑하는데요. 와, 정말 절경이네요. 제가 한 폭의 산수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선생님 기다리면서 이 설경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멋지네요. 아주 멋있죠? 네, 특히 이 폭포 소리도 제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고요. 정말 계속 감탄하고 있었어요. 저 바위를 잘 보시면요. 아주 커다란 동물이 한 마리 있어요. 글쎄, 제 눈에는 그냥 큰 바위 덩어리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위에 소나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자, 저쪽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폭포수가 한 줄기 내리고 있잖아요. 이 폭포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거북이 머리고요. 왼쪽으로는 커다란 거북이 등이 되겠어요.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딱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딱 앉아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왜 거북이는 오래 사는 동물, 그 십장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순창은 장수의 고장인데 바로 이 거북이가 이 순창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다리를 보시면 항아리 모양의 다리가 있죠. 그래서 장수와 장류의 고장, 이 순창을 아주 잘 상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핀 눈꽃에 웃음보도 터집니다. 저는 산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산행을 생각을 했거든요. 강천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완만한 길이네요. 네, 맞아요. 지금 걷고 계시는 이 길처럼 이 강천산 산책길은 2.5km가 쭉 완만한 길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시면 계곡이 있잖아요. 저 계곡이 항상 옆에서 따라가 주기 때문에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계곡과 절벽, 그리고 기암 괴석이 어우러져 한편의 수목화를 보는 듯한데요. 깊은 산 중에 아주 고즈넉하게 아담한 절이 한 채 있네요. 네, 맞아요. 저기가 바로 강천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절이라기보다는 암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담하네요. 불전이 3군데나 있었고 또 이 비구니 스님이 500명이나 여기서 거주를 할 정도로 아주 대거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을 때마다 이 절이 소실이 되었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건물도요. 6.25 전쟁 때 폐허가 되어서 1957년도에 새로 만든 절입니다. 이 건물들은 현대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 석탑만큼은 고려시대 때 세워진 그러한 돌이에요. 예, 고려시대의 그 역사의 흔적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천년 고차를 지나는 것도 잠시, 보기만 해도 아찔한 구름다리가 앞에 펼쳐집니다. 여기 도대체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약간 무섭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 지면으로부터 50m예요. 굉장히 높이 올라온 그런 기분인데 네. 조금 무섭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바라보니까요. 이제 비로소 강천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래에서 느꼈던 이 강천삼과는 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은 좀 숨차고 힘들긴 했는데요. 안 올라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오늘 선생님 덕분에요. 이 강천산에서 아주 오랜 옛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곳 순창에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저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그 순창 장류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곳에 꼭 들르셔서 오래 묵은 장맛을 꼭 맛보시고 가세요. 원래 이 순창 하면 또 장이 유명하잖아요. 네. 잊지 않고 꼭 들렀다 갈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순창의 옛 맛을 전해주는 전통 민속 고추장 마을. 집집마다 구수한 냄새가 가득하니 고향에 온 것 마냥 정겨운데요. 이 향 좀 봐. 누가 장류마을 아니랄까 봐 벌써부터 이 향내가 진동을 하네요. 저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보니까 저 집인가 봐요. 대를 이어 순창 고추장의 명성을 이어가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통 고추장 제조 기능인 제27호 강순옥 씨를 만났는데요. 와, 이 장독대 좀 봐.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어디서 이렇게 구수한 향이 나나 했더니 우리 어머님 손길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였네요. 근데 뭐 하시려고 이렇게 콩을 많이 삶으셨어요? 아이고 미주 장 담으려고 이제 미주끼리 갖고 아이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는데야? 어디서 이런 걸 봤어야 말이죠 제가. 이게 산이 좋고 물이 좋고 이 청결하고 깨끗한 물로 오염되지 않는 물로 이 미주콩을 일단 삶고 여기 기후가 안개가 아주 적절히 깨갖고 이 미주 뜨는데도 아주 적절한 그 메주가 잘 뜨고 이보다 더 청정한 자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평균 13도를 웃도는 순창의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맞고 자란 태양초도 빠질 수 없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맏며느리감이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막둥이 며느리감 나오네. 오늘에서야 이 진수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봐. 요거 몇 숟갈, 몇 숟갈? 예, 요거 이제 한 대숟갈 주세요. 예? 몇 숟갈? 5숟갈. 5숟갈? 너무 많겠다. 너무 이렇게 먹던데 너무 많이 넣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신 거예요? 만민으로다고 장담하시 시퍼르게 하지. 이제 넣고 비벼봐. 비비면서 넣어. 친구와 장맛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맏며느리 소리가 쏙 들어갈 정도로 여러 번 손을 거치고요. 또 긴 시간을 묵혀야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장맛을 낼 수 있습니다. 굴비포 장아찌, 참외 장아찌, 매실 장아찌 뭐 별걸 다 해. 이 고추장 발효되는 걸로. 그러면 글로 있어 내가 밥을 차려줄게. 밥 먹고 가. 그래도 여기까지 와갖고 밥은 먹고 가야지.
인공 조미료나 화학 첨가물 대신 묵은 장으로 감칠맛을 더한 건강 밥상이 기대되는데요. 이 순창의 청정한 환경과 또 어머님의 오랜 세월이 담긴 고추장으로 만들어낸 이 음식들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얼른 한술 크게 떠야겠어요. 특히나 아삭아삭한 식감과 알싸하면서 매콤한 맛이 어우러진 고추장 매실 장아찌가 입안에 착 달라붙습니다. 어쩜 이렇게 장아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맛깔스러울 수가 있어요? 순창 고추장의 칼칼함은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식재료 본연의 향이나 식감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거든요. 역시 어머님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 구수한 청국장도 맛을 봐야겠어요. 밥에 쓱쓱 비벼 먹어야 제맛인 청국장도 입맛을 한껏 돋우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청국장은 잘못 띄워진 거라고. 네, 이거는 정말 밥도둑이에요. 순창은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순창은 세월의 멋도 들려주더라고요. 와, 이 골목은 그냥 오래된 집들이 모여있는 골목인 줄 알았는데 이 벽화는 뭔가 솜씨가 대단한 분이 막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재미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거 봐요.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77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은 한옥집은 40여 년 가까이 여관으로도 운영되었는데요. 재작년 봄 주인장 손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 오래된 여관은 청춘의 한 시절과도 같은데요. 내가 오기 전 한 12년 전에 문을 닫았던, 말하자면 여기는 읍내 한가운데이긴 한데 이미 폐가가 돼버린 여관으로 해서 마지막 그냥 딱 그 건축 그 용도가 멈췄던 곳인데, 실은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내려서 여자 혼자 가도 위험하지 않고, 그래서 좀 터미널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와서 보니까 딱 네모진 집이잖아요. 그런 것도 실은 서로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얼굴 보기도 괜찮고, 총각 때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분이 그 와이프겠죠? 그분하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만나서 첫사랑이 이루어진 데가 여기래요. 그래서 정말 농담식으로 어디 방으로 말 안 할게요. 어디 방에, 이 중에 어디 방에서 정말 그 부인과 사랑이 이루어져서 지금 그 딸이 커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어떻게 보면 참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쌓여갈 얘기들, 지금까지 끌어온 추억 얘기도 좋지만 또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참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내일이 되면 과거의 한 페이지로 추억할 오늘 하루. 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친구가 되고 싶은 밤입니다. 태어나서 게스트하우스라는 생전 처음 와봤거든, 내가. 근데 와서 딱 쉬어보니까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힐링이 필요할 때 어딘가에 나만이 아는 공간 하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도 전혀 준비되지 않는 서로 만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로 오면 여행자들이 언니 알잖아, 그지? 여기 있는 그림, 뭐 갔다 오면 여행의 스카프, 어떤 뭐 사진의 액자, 조그만 거 뭐 엽서, 정말 많죠. 그러니까 같이 꾸며가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틀을 마련했을 뿐이고 거기를 다 채워가는 건 우리 언니처럼 오신 여행자들. 정말 그 많은 여행자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잖아요. 저도 오늘 뭔가를 하나 남겨놓고 가야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어쨌든 달도 좀 좋을 거고 겨울밤도 길 텐데 우리 잠 일찍 자지 말고 여기 앉아서 얘기 좀 많이 하고 사는 얘기도 좀 제가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듣고 그렇게 하자고요. 응?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떨림 반, 설렘 반, 새로운 친구가 기다리는데요. 함께하는 길마다 웃음도 감동도 2배 많아졌습니다. 또 어떤 맛과 멋이 순창의 어제와 오늘을 들려줄는지 수많은 시간을 넘나드는 다음 주 여행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순창의 거북바위나 강천산 정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네요. 네, 순창하면 또 장맛의 매력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는 뭐니 해도 뭐 햄버거나 피자도 좋지만 그 옛날 구수한 맛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서도 얼핏 봤는데 이 순창 여행이 이번이 또 끝이 아니라고요. 예, 네. 정현우 리포터가 순창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여행 또 새로운 친구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길에서 만나다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에서는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붓하게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는 홈파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시간에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야식이죠. 족발이 다양하게 변신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의 여행이라면 그 여행에 함께하는 동반자 정말 중요하겠죠. 연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